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로 회동한다는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만난다고 합니다. 먼저 이번에도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공무원 연금 개혁안, 정보조직법 개혁안 개정안 등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공무원 연금 개혁안, 정보조직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만남이 박 대통령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 국민의 관심사가 진지하게 논의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접고 유가족과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한 대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여 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의 만남에서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등에 대한 사과 등 7개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박 대통령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만남처럼 사진 찍고 자신의 말만 늘어놓는 의미 없는 만남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경찰이 차량 실시간 사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사찰 논란에 이어 이번엔 차량입니다.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전국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자동 식별, 감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4개월간 시험 운영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3개월간 이동 경로는 물론 탑승자 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국 지자체 모든 CCTV에서 수집한 불특정 차량의 정보를 영장 없이 경찰청에 실시간 전송받아 활용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 영장주의를 위배하는 수사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검찰이 온라인 실시간 사찰을 한다고 하자 경찰은 차량 실시간 사찰한다고 나선 것입니다. 숭어가 뛰니 망둥어가 뛴다는 것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사전기관은 모두 국민 사찰 경쟁이라도 벌리는 것입니까? 온라인 실시간 사찰과 함께 국민들을 감시하는 전명식 쌍끌이 사찰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실시간 차량 감시 시스템 구축을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 당부합니다. 최악의 감시국가, 최악의 실시간 국민 사찰 정부라는 오명을 받고 싶지 않다면 즉각 빅브라더의 꿈을 접길 바랍니다.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한 정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대북 비라 살포를 강행하려는 보수단체와 이를 막으려는 주민, 시민사회단체 간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주민의 안전 문제로 심각한 그날 그곳에 박근혜 정부는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여전히 한 발 물러서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있는 박근혜 정부. 참으로 무책임을 넘어 무능한 정부. 대북 비라 문제는 휴전선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특히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물론 이 문제로 남북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지 많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위급 회담 등 남북 대화의 분위기가 어렵게 조성된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심각성에 대해 오직 박근혜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불통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북 비라 살포에 나선 4개 단체는 작년 총리실로부터 수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니 국민 혈세로 비라를 뿌리고 그것이 결국 국민 생존권 위협으로 되돌아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대북 비라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 국민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해법 또한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보수단체 임진각 전단 살포 예고에 당국은 임진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보수단체 임진각 전단 살포 예고에 당국은 임진각으로 들어서는 길목을 완전 봉쇄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차단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작년 초 김포에서 전다는 실을 차량을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차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이 지금 속수무책 수수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보수단체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 갈등은 물론 남남 갈등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정부가 또다시 보수단체의 삐라살포를 방관하고 위한다면 남북 관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불보듯 자명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 방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계약직 여직원 권모씨 자살의 원인은 단순히 업무 관계자들의 성추행과 성희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인의 일서에도 밝혔듯이 열심히 일만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살았지만 계약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해고를 당한 뒤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당 김재남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앙회는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막기 위해 누적 계약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무기계약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라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공유하며 쪼개기 계약을 일상해 왔다는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고인의 생전에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애초에 그럴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처지가 불안한 이들의 기대를 한껏 이용해 쓰고 버리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기망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고인의 죽음을 두고 불우한 가정 환경을 운운하며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계약 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업계에서 벌어진 이 같은 작태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좀 더 쪼개기 계약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게 비정규직 노동 환경을 개선할 의지는 있기나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 중앙에서 벌어진 추악한 노동 착취를 발본색원에서 관련자들의 전원을 엄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제도를 원초부터 현재의 비정규직 제도를 원초부터 재검토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